미디어유스 정대희 기자, 2024학년도 수능 응시자 수는 870명으로 2023학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시모집의 수능 전형 선발 인원은 전체 대학 기준으로 2023학년도 대비 약간 감소했으나 수도권의 주요 30개 대학을 기준으로 약 500명 차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2024학년도 정시모집은 지난해와 비슷한 경쟁률을 보일 전망이다. 군별 선발 인원에서는 성균관대와 중앙대의 일부 모집 단위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나군의 선발 인원이 늘어나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경쟁률이나 합격선에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최상위 대학에 국한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군별 선발 인원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대학별 선발 인원도 지난해와 비슷한 대학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약간의 선발 인원 변화는 있지만 선발 인원에 큰 차이를 보이는 대학은 성균관대가 378명에서 511명으로 133명이 증가했으며 가천대가 283명에서 400명으로 117명이 증가했고 한성대가 372명에서 505명으로 133명이 증가했고 서경대가 304명에서 213명으로 91명이 감소했다. 수도권 주요 대학 중 인원 변화가 큰 대학들의 모집 단위별 증감 현황을 보면 증가 대학 중 성균관대 가천대는 신설 모집 단위들이 많아 선발 인원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성균관대는 글로벌 융합 에너지, 반도체 융합 공지능형 소프트웨어 4개 모집 단위가 신설되었으며 가천대도 빅데이터 경영 바이오로직스 클라우드 공 차세대 반도체 설계 4개 모집 단위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신설 모집 단위 외에도 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난 모집 단위들도 있었다. 대학별 전형 방법에 있어서도 일부 수능 반영 방법이 변경된 대학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대학은 서울대 자연계열과 탐II 필수 응시 폐지 한양대과 탐II 3% 가산 폐지 등이다. 인문계열은 경희대가 공통 모집 단위 중 인문 선발 인원에 대해 확률과 통계 사탐 응시자만 지원 가능하도록 한 정도이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약간 변경이 있는 대학들이 있지만 큰 의미가 있을 정도의 변화는 아니다. 따라서 올해 대학별 선발 방법도 지난해의 틀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수능 응시자 중 졸업생 등은 35.4%로 역대 가장 큰 비율을 기록했다. 수능에서 재학생 응시 비율은 고3 학생 수 감소에 따라 2022학년도 71.1%에서 2023학년도 68.9%로 낮아졌고 2024학년도에 64.6%로 더 낮아졌다. 이와 달리 N수생은 점점 증가했는데 2023학년도에 31.1%로 수능 응시자 중 졸업생 등의 비율이 30%를 넘었고 2024학년도에 더욱 증가해 35.4%에 달했다. 졸업생 등의 응시자 증가는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자연계열 N수생의 증가로 인한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및 수능에서 사탐과 과탐의 응시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탐구 응시자 수는 6월 모평 대비 수능에서 약 2만 명 정도 증가했는데 과학탐구 응시자 수는 3만 명 이상이 증가해 사회탐구 응시자 수 증가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에서 N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의미이다. 자연계열에서 N수를 선택하는 경우는 좀 더 상위 대학 진학을 희망하거나 진로에 맞는 학과를 희망하는 경향이 뚜렷한 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대 열풍으로 인해 의학학 계열 진학을 위해 N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상위 9개 대학을 기준으로 중도 탈락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중도 탈락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의 전체 중도 탈락자 수는 646명으로 재적 인원의 약 3%였고, 이 중 신입생 중도 탈락자는 394명으로 9.1%에 달했다. 대학별로 보면 신입생을 기준으로 2020에서 2022년 3년 동안 서울대는 4.5%가 중도 탈락했으며 고려대와 연세대는 7.5%,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10.2%의 신입생이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어하는 대학에 합격하고도 재수를 선택하는 이유는 의학학 계열 진학을 희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대의 경우 전체 중도 탈락 학생의 76.6%, 약 307명가 자연과학과 공학 계열에서 발생했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총합 62.4%, 1046명, 서강대와 성균관대와 한양대는 총합 55.6%, 1070명으로 조금씩 줄어든다. 아깝게 의학학 계열 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서울대에서 자연계열 중도 탈락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고대 서성안으로 갈수록 자연계열 중도 탈락 비율은 감소해 의학학 계열보다는 전반적으로 서울대 등에 좀 더 상위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능 응시자 중엔 수생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최상위권 수능 응시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자연계열 최상위권 즉 의학학 계열 입시는 어느 해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최상위권엔 수생이 유입이 활발한 입시이다. 이는 올해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배제 지침이 시행되면서 최상위 학생들의 의대 진학의 기대감을 더욱 부풀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2024 수능이 실시되고 초고난도 문항이 배제되었음에도 국어, 수학, 영어 등 모든 영역에서 변별력이 확보되면서 의학학 계열 및 최상위 수험생들은 매우 세밀하게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할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올해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 배제라는 키워드로 실시된 첫 시험이고 그런 만큼 변별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초고난도 문항의 배제와 변별력 확보는 서로 상충되는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2024학년도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 배제와 변별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시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스터디 채점 서비스 데이터를 기초로 정답률, 표준 점수, 백분위, 합산 분포 등을 추정하여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수능의 전체적인 정답률을 이전 수능과 비교해보면 정답률 10% 이하인 문항은 수학, 공통, 22번 수학, 미적분, 30번 2개로 지난해 6개에 비해 6.6% 감소했다. 정답률 20% 이하인 문항으로 확대하면 8개로 지난해 16개에 비해 50% 감소하였으며 30%까지 볼 경우 올해는 17개로 지난해 29개에 비해 4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답률 30% 초과 40% 미만인 문항은 4개로 지난해 28개에 비해 16개가 늘어나며 57.1% 증가했다. 이는 정답률을 기준으로 볼 때 초고난도 문항은 줄었으며 중상난도의 문항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